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부야 클라스의 성은입니다. 네, 벌써 일본 출국 하루 전날인데요. 잘 준비했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잘... 오늘은 제가 일본 교환학생을 준비했을 때 유튜브를 되게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그때 생각보다 유튜브에 많은 정보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일본 교환학생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준비부터 출국 전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학생에 가려면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고 합격을 해야겠죠. 이건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학생은 보통 본인이 가고 싶은 학기 전 학기부터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기 전부터 미리 계속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학점, 외국어 성적인데요. 먼저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환학생에 가는 이유와 그에 맞는 노력 과정과 활동인 것 같습니다. 왜 그 나라에 가야 되고 어떤 걸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활동들을 했는지를 작성하신다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보통 1지망, 2지망, 3지망 학교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의 학과 홈페이지에 미리 가셔서 커리큘럼이나 어떤 교수진을 살펴보셔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신다면 아마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본 외교관 쪽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일본어를 공부해왔고, 그리고 국제처에서 하는 활동의 일환 중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도와주는 활동을 1년간 넘게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고, 앞으로 일본에서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하며 일본과 한국을 아우르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본인이 가고 싶은 이유, 그리고 그 이유에 맞는 활동과 노력들, 그리고 앞으로의 학업 계획과 활동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점 최소 기준이 있었는데 이건 학교마다 다른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의 학점을 가져야만이 지원할 수 있었고,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이 학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학 성적 역시 중요한데요. 아마 경쟁률이 치열한 학교는 그 나라에 맞는 어학 성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는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는 기독교 자매 결연 학교여서 어학 성적은 필요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도쿄 중심에 위치한 학교이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JLPT N2를 준비했었고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서 경쟁률이 치열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치열한 학교를 준비하신다면 높은 어학 성적을 준비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JLPT N2를 땄었는데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이렇게 서류를 다 제출하면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되게 되는데요. 면접에서는 거의 자기소개서 위주로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잘 숙지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처음에 합격만 하게 되면은 사실상 준비할 게 없을 줄 알았는데 합격하고 나서가 준비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건 상대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저희 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크게 5가지를 준비했었어야 되는데요. 먼저 학업 계획서를 일본어로 작성해야 됐습니다. 저는 학업 계획서를 한번 보냈다가 빠꾸를 먹었습니다. 단순히 교환학생 학업 계획서여서 그냥 일본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걸 경험하고 싶은지 간단하게만 적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을 들을 거고 그 수업에서 어떤 걸 배울 건지를 작성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다시 작성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업 계획서를 외국어로 작성하셔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수업을 미리 찾아보셔서 그것을 토대로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장은 여러분들이 친한 교수님이나 그리고 학과장 교수님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은행 잔고 증명서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 학생이 유학을 와서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인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만엔, 우리나라 돈으로는 800만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했었는데 은행 잔고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만원인 경우가 많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면 그 금액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셔서 자유롭게 출금하시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COE 작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본 정보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름, 성별, 여권번호, 입국 예정일, 교환학생 기간 같은 안내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COE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문으로 된 건강검진표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서 되게 막막했었거든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유학생 건강검진을 해주는 전문 병원이 따로 있거든요. 저는 5만원 정도의 발급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유학생 전문 병원을 찾아가셔서 서류를 들고 가시면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하게 되면 상대 교회에서 입학 허가서와 COE를 받게 되실 건데요. 이제 이 두 가지 서류를 가지고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사관에서 직접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고 대리 신청을 통해서만 비자 발급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해당 요약소에 가셔서 5만 원을 지불하시면은 3일에서 한 5일 정도 뒤에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교환학생 중에 알바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이거는 출국하신 후에 일본 공항에서 자격의 활동 허가서를 받으시면 알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을 찍다 보니 생각보다 교환학생에 준비해야 될 게 많네요. 저는 잘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한국에서 찍는 마지막 영상일 것 같은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일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2주 정도 됐는데 구독자가 45명이 되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제가 관심 있는 영상이랑 그리고 일본 관련된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가 있거나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